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반도 앞바다가 따뜻해지면서 올해 전어 어획량이 지난해의 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중의 꽃게량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새우 공급은 늘고 남해에서 열대어가 발견되는 등 한반도 어종 지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극한의 토양 환경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가뭄에 강한 나무를 육성하는 핵심 요인들을 선발했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대왕 참나무보다 건조 저항성이 우수한 것으로 밝혀져 환경에 따라 심기에 적합한 나무를 구별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맨몸 근력 운동이 유산소 운동보다도 체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후 소비되는 에너지 가운데 지방 사용 비율을 봤더니 맨몸 운동을 한 후가 유산소 운동을 한 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돼지 울음소리에 따라 돼지 기분을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돼지 농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앱으로 개발되는 중인데 데이터만 충분하면 다른 동물의 울음소리도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가을철 별미로 불리는 전어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산물 시장이나 마트에서도 전어를 구하기 어려워 가격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수온 상승이 주요 원인인데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펄펄 뛰는 전어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어항이 썰렁합니다. 3분의 2가 줄어가지고 너무 팔기가 힘들어요. 가격도 더 비싸가지고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한 2배 이상 올라가지고. 올해 전어의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경매 시장에 풀리는 양이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어획량은 3,38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마트에서도 전어가 모습을 감췄습니다. 평소 이맘때면 이곳이 전어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딱 한 팩 남아 있습니다. 가을철 별미로 전어를 찾던 소비자도 비싼 가격에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전어 가을에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비싸서 못 먹을 것 같고. 우리나라의 지난 9월 해수 평균 온도는 27도로 지난 10년 평균치보다 무려 3.5도가 높았습니다. 주로 15도에서 21도에 서식하는 전어의 어획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더워진 바다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든 건 꽃게도 마찬가지. 수협에 따르면 지난달 꽃게 위판량은 2,707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5%가 줄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어획량이 줄어가지고 좀 많이 가격이 올라갔어요. 반면 높은 수온에 잘 자라는 새우는 공급량이 늘었고 남해에선 열대성 어종이 발견되는 등 우리 바다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폭염이나 이상 기후에 따라 우리 바다의 온도까지 달라지면서 어종이나 어획량에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름철 폭염, 가을 가뭄 등 급변하는 기후의 영향으로 산림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온 다습하거나 건조한 지역 등 환경에 맞는 나무를 선발하는 중요한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나뭇잎들이 누런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하고 나무들은 말라 죽어갑니다. 지구온난화로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면서 토양이 메말라 나무들이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5월에 쏟아진 우박에 껍질이 벗겨진 나무들이 고사 위기에 처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산림 피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환경에 맞는 나무를 선택해 심을 수 있는 나무 선발틀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건조한 곳에서 자라는 상수리 나무와 비교적 습한 지역에 사는 대왕 참나무에 30일 동안 물을 주지 않고 가뭄에 강한 수종이 무엇인지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상수리 나무는 건조한 환경에서 생장이 느려지긴 했지만 광합성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며 대왕 참나무보다 건조 저항성과 회복력이 더 우수했습니다. 또 건조한 나뭇잎을 갈아서 성분을 추출했더니 프롤린과 과산화수소 등의 물질 반응이 낮아야 건조한 지역에 강한 나무라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기계 분석을 통해서 특정 종의 스트레스 저항성을 높이기 위한 유전자 및 생리학적 마커를 발굴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가뭄이나 습한 지역에 따라 생장에 적합한 나무를 선택해 심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참나무류와 더불어 침엽수에서도 가뭄 저항성을 가진 나무를 평가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림 계획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각각 심을 수 있는 나무가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환경에 심을 수 있는 나무를 이제 선발하고자 하고, 이거로써 우리나라 산림을 더 많이 풍요롭게 보존하고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기여를 할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 사계절에 적응해온 나무들에게도 지금의 기후위기는 감당하기 힘든 변화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나무들이 급격한 기후변화에 적응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식물을 키워 수목원으로 공급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봉화군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 안에 형형색색 꽃과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자생식물입니다. 기르기 쉽지 않지만 수목 전문가들이 나와 방법을 알려주면서 재배 방법을 익혔습니다. 농민들한테서는 잘 키우는 것도 좋지만은 판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판매하는 걱정을 안 하고 재배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재배 기술 교육도 수시로 해주니까 재배 기술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러진 식물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수목원으로 향합니다. 자생꽃 축제가 열리는 곳인데 특유의 향과 다채로운 모습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끕니다. 한국의 자생식물 꽃들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와보니까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고 참 좋습니다. 수목원 주변 농가에서 자생식물 재배를 위탁하는 사업은 지난 2019년에 시작됐습니다. 20가구로 출발한 농가는 4배 가까이 확대됐고 일자리는 8배, 계약 금액도 2배나 증가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하기 위해 지역 임농가와 함께 자생식물을 활용한 지역 축제 개최 등 지역 상생 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우리 자생식물이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을 되살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지금 콜롬비아에서는 제16차 UN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열린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 과연 이 약속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장하영 기자입니다. 2030년까지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 2년 전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96개 참가국이 합의한 약속입니다. 목표 시점까지 6년이 남은 지금 얼마나 이행되고 있을까? 어떻게 이 약속을 지킬지 국가별 전략을 제출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5개국 13%에 불과했습니다. 이 나라들조차 전략을 실행할 예산이 있는지, 전체 국가 정책과 잘 연계가 돼 있는지를 봤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육지의 17%와 바다의 1.8%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30% 목표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세계자연기금은 한국의 경우 정책 구체성이 떨어지고 재정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전 세계적으로 2107년이 돼야 30%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현재 전 세계 바다의 2.7%만 보호되고 있다며, 학계와 시민단체가 상어와 가오리, 고래 등 바다 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중심으로 30% 보호 권장 지역을 설정했지만 대부분이 남획과 서식지 파괴, 오염과 기후 변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야생동물과 함께 환경 파괴 직격탄을 받고 있는 원주민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Entonces lo que queremos básicamente es que esto no quede en la firma de un acta intrascendente para cumplir con un poco de protocolos o para legalizar la devastación de nuestra madre tierra. No tenemos otro planeta, este es el único. 이번 협약의 주요 의제는 누가
얼마나 돈을 낼 거냐는 겁니다. 2030년까지 매년 2천억 달러, 우리 돈 270조 원을 선진국과 기업에 할당하기로 했지만 얼마큼 강제력 있는 방안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Quienes son los dueños de la inteligencia artificial y quienes desencadenan el colapso climático son los mismos. Ser dueños de redes y de inteligencia sin vida, escaparse a Marte en sus naves de ensueño.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부유한 나라가 유전 물질 공유 비용을 생물종을 많이 보유한 저소득 국가에 지불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정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사냥의 겨울철 폐사를 막기 위해 폭설 쉼터를 마련하고 먹이 주기 활동도 늘릴 계획입니다.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대비 사냥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해 오늘부터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폭설을 피해 민간 창고나 계단 아래로 사냥이 피신한 데 착안해 산 곳곳에 쉼터를 30곳 마련하고 사냥 폐사가 많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먹이 급이대 22개를 추가로 설치해 먹이 주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의 4m 길이 부분 개방 지점은 현재 21개 지점에서 44개 지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확대로 미시령 구간은 880m당 한 곳, 한계령 구간은 950m당 한 곳이 부분 개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겨울 국가유산청에 멸실 신고된 사냥은 1,022마리로 폭설과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가 폐사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스쿼트나 플랭크 등 맨몸 근력 운동이 달리기 등 유산소 운동보다 운동 후 지방 연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몸은 운동 이후에도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맨몸 운동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지방을 더 많이 태워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유튜브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맨몸 근력 운동. 별도의 장비 없이 집에서 운동할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맨몸 근력 운동의 운동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 맨몸 근력 운동과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 달리기에 운동하는 동안과 운동 후 60분 동안의 에너지 소비량 등을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운동하는 동안 에너지 소비는 맨몸 근력 운동이 달리기보다 많았는데 맨몸 근력 운동은 에너지 소비의 85%가 탄수화물에서 일어났지만 달리기는 73%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운동 후 회복 과정에서 지방 연소도 맨몸 근력 운동이 많았습니다. 맨몸 근력 운동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71%가 지방 연소에서 비롯됐지만 달리기는 50%에 불과했습니다. 또 운동 이후에도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쓰는 것을 의미하는 초과산소 소비도 맨몸 근력 운동이 달리기보다 더 높게 지속했습니다. 이는 맨몸 근력 운동이 운동 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지방을 더 많이 태워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양의 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전 트레드밀 달리기 또는 이런 유산소 운동만큼 이런 맨몸 근력 운동도 충분히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심지어는 지방을 연소할 때에는 회복 중에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된다. 누구나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맨몸 근력 운동. 장시간 지속해서 하긴 힘들지만 짧은 시간 반복해서 할 경우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주사형 비만 치료제 삭센다 처방이 지난해 말보다 18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받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삭센다 처방 건수는 지난해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삭센다 대면 처방 건수는 12,562건에서 14,729건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사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초진 환자 대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습니다.
전진숙 의원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비대면 진료가 비필수 과잉 진료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적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는 다이어트 약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후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처방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구할 수 있다 보니 오남용 우려도 커져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론 머스크 비만 치료제로 입소문을 탄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후 시중 약국엔 재고가 있다는 알림글이 속속 내걸렸습니다. 체중 10% 이상을 빼준다는 약효에 관심과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엔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는 후기가 줄을 잇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실상 무작위 처방이 성행해 단순 미용 목적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매자의 주장 말고는 실제 몸무게를 비대면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체질량 지수 30 이상 과체중 환자만 가능한 처방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의사 처방전 없이 해외 직접 구매로 위고비를 구할 수 있다는 판매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본인 확인부터 처방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21초예요. 네. 본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본적인 환자의 상태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직구를 통한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위고비를 온라인 쇼핑몰 검색 금지어로 설정하며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비만학회는 위고비가 체중 감량 효과가 크지만 구토와 설사, 췌장염 등 부작용도 있다며 치료 대상자만 처방받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저혈당 증상이나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악화가 되면서 치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무드 체인지나 수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감정적 변화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공의 집단사직 공백을 메우려고 정부가 허용한 비대면 진료가 다이어트 약 범람 우려를 키우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내년 3월부터 초중 고등학교 일부 학년이 종이책 대신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사들조차 아직 AI 교과서를 보지도 못한 데다가 인터넷망 등 기본적인 설비도 갖춰지지 않은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시도 교육감들은 속도 조절을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내년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영어와 수학, 정보교과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교과 문제를 풀면 맞았는지 틀렸는지 선생님에게 송출되고 영어 듣기평가 문제도 각자의 기기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문제풀이일 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도는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교사 연수용 버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AI 교과서는 언제 나올까? 다음 달 29일 공개되는데 신학기 시작을 불과 넉 달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입니다. 수업 준비 기간이 짧아 교사들은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서책형 교과서와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혼합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어떤 수업에서 서책형을 사용할지 어떤 수업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지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교육부 일정상으로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AI 교과서의 질은 교사 연수용보다 확실하게 나아질까? 지난달 본심사에서 146종의 AI 교과서 가운데 상당수가 무더기로 탈락했고 특히 초등 수학은 겨우 2곳만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과서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한 달인데 보완이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현재 학교에 깔린 인터넷망도 적어도 5배는 더 빨라야 AI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절반 이상은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진다고 하면 이 실험 집단과 비교가 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이 교과서여서
특정 학년을 절반으로 나눌 수도 없고 좀 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6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2026년부터 더 늘리기로 한 AI 교과서 도입 과목 수를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수를 조정하거나 또 방식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열어놓고. 하지만 당장 내년에도 AI 교과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5만 6천여 명이, 범국민 서명운동에는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동물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게 곧 현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돼지 울음소리를 해석하는 기술을 유럽 연구팀이 개발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덴마크에 있는 돼지 농장입니다. 쉴 새 없이 꿀꿀대는 돼지들. 다 똑같은 소리 같지만 상황에 따라 우는 소리가 다릅니다. 덴마크와 독일 등 유럽 6개국 대학 연구팀은 다양한 돼지 울음소리 수천 가지를 수집했습니다. And ages, and then we developed AI, so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could tell us, be trained to tell us if the calls that we recorded were emotionally positive or negative. 성별도 나이도 다른 돼지들이 온갖 상황에서 낸 소리를 녹음한 방대한 파일을 인공지능이 학습해 분류합니다. 짧은 꿀꿀은 기분이 좋을 때, 끼익하는 날카로운 소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등입니다. 수작업으로 분류하려면 엄두가 안 날 일이지만 인공지능 덕분에 실시간 분석도 가능해졌습니다. Oh, it's a fantastic tool. It opens up for so many possibilities compared to the manual way of going through the recordings. First of all, it's much faster. 연구팀은 돼지 소리 분석 프로그램을 스마트폰 앱으로 만들어 농장에서 더 행복한 돼지를 기르는 데 쓸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자료만 충분히 모으면 돼지뿐 아니라 다른 동물 소리도 해석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인공지능,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린 미술 작품이 런던 소더비 경매에 처음으로 출품될 예정이라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소더비는 이달 말 영국 갤러리 운영자인 에이단 멜러가 개발한 AI 로봇 아이다가 그린 작품을 경매에 올릴 예정입니다. 작품명은 AI의 신 앨런 튜링의 초상화로 여성의 모습을 한 아이다가 눈에 장착된 카메라와 로봇팔을 이용해 그렸습니다. 아이다의 작품은 우리 돈으로 약 1억 7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에 경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수익금 일부는 아이다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AI 로봇 아이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린 작품의 핵심 가치는 떠오르는 기술에 대한 대화로서 역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스페이스X의 크루 8 임무를 수행한 우주비행사 4명이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크루 8 비행팀을 태운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 드래건은 현지 시간 25일 오전 3시 29분 미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인근 해역에 성공적으로 낙하했습니다. 이로써 나사 소속 3명과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소속 1명으로 구성된 크루 8 비행팀은 지난 3월 3일 지구를 떠난 뒤 ISS에서 232일간 체류하고 약 8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의 일반적인 ISS 체류 기간은 약 5에서 7개월 정도지만 이번 크루 8 비행팀은 귀환 일정이 예기치 않게 약 1개월 이상 지연됐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스쿼트나 플랭크 등 맨몸 근력 운동이 유산소 운동보다도 지방 연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맨몸 근력 운동은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되지만 더 나아가 근육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고령화 사회 근감소증 등 근육 부족이 큰 사고로도 이어질 위험이 있는 만큼
누구든 매일 조금씩이라도 근육 강화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